자, 해봅시다. 오늘은 이제 집합 마지막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마무리 지어봅시다. 지난 시간에 했던 대칭 차집합은 조금 기억 잘 해주세요. 알았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거기 파트가 그래도 나오면 살짝 애매하고요.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아. 일반적으로 어느 교재든 얘만큼 잘 정리되어 있지 않아. 대칭 차집합, 여집합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성질들을 정리해 놨잖아. 생각보다 저 유형 22번을 정리 잘 안 해놨습니다. 모든 교재들이. 그러니까 심화서들이라든가 자히스토리 이런 건 심화서잖아. 대부분 다 안 돼 있고 유형서들도 막 엄청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지는 않아. 그래서 얘는 좀 잘 한번 마무리 하시면서 가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 번 정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오면 그때부터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 민정아? 아니야, 네 눈이 안 보여. 자, 해볼게요. 24번입니다. 방정식하고 부등식인데 오늘 하는 거는 좀 활용 쪽에 가까운 문제들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소의 개수가 뒤에 바로 나옵니다. 이 한 문제는 그냥 활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그냥 동떨어져 있는 애야 그냥 보시면 됩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두 부분 집합이 나와 있고 따당 나와 있는데 A합 집합 B, A교 집합 B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저걸 보고 유추하라는 소리인데 A만 살짝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넘어가면 4x가 있고 마이너스 4가 있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됩니다. 두 번째 거는 모릅니다. 저거는 2차 부등식이니까 그냥 어디 사이에 있구나 이런 정도. 얘는 2차 부등식이니까 사이에 있구나 라는 거 정도 하고 우리가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크지?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얘가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교집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2하고 5야. 당연히 이쪽에 있나 봐. 그러면 5니까 여기 있겠다. 이렇게. 뭐야 이거 엄청 쉽네. 이렇게 가겠죠? 마이너스 3보다 크대. 그럼 여기가 얼마 있으면 돼? 마이너스 3 있으면 돼. 끝이야. 노란색이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5가 있으면 마이너스 3보다 쭉 큰 게 합집합이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1하고 5가 교집합이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좀 심플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를 가지고 노란색을 가지고 우리가 2차 부등식을 세우면 x 더하기 3에다가 x 빼기 5가 되고 0보다 작거나 같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뭐 심플하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끝입니다. 됐죠? 요 정도 봅시다. 지훈아 화이팅 해라. 화이팅을 못하네. 큰일 났네. 됐습니까? 한 요 정도 볼게요. 배터리가 없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소의 개수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원소의 개수는 기본적으로는 뭐 아는 것보다 논리 자체는 좀 알죠.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A라는 거, 그러니까 두 개를 가지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이 있겠죠. 이렇게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관심이 있어 하는 건 A합 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우리가 보통 관심이 있어 하죠. 그러니까 A하고 B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데 A 합집합 B이니까 얘 따로, 그러니까 A 차집합 B, A 교집합 B, B 차집합 A 각각의 영역에 들어있는 세 개만 더해야 되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이걸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 NA 더하기 NB 그러면 NA 하면 여기가 한 번 더하고 그 다음에 NB 하면 여기 한 번 더해서 교집합이 두 번 더해지니까 뺀다. 이건 우리가 연습을 조금씩 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겁니다. NA 합집합 B는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교집합이다. 이걸로 모든 문제를 다 풀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여집합 부분은 말은 하지 않아. 근데 얘를 가지고 나머지 여기 바깥에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 풀 수가 있어. 그래서 사실 밑에 막 소개되어 있는 이런 애들은 굳이 뭐 2번은 1번의 변형이고 3번은 A 여집합이니까 너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A 여집합의 개수는 당연히 전체 집합에서 NA를 빼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N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인데 그게 드모르간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건 아시죠? 그래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A 여기 빼고야 이렇게 바깥에 있는 애들. 그걸 내가 어떻게 할 거냐? NU에서 NA 교집합 B를 빼면 된다. 뭐 요 정도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야. 서로 서이면
더하면 같다. 이렇게까지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3개짜리에서 좀 어렵죠. 3개짜리. 3개짜리가 그 밑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3개짜리. 그래서 3개짜리 레이어는 조금은 만약에 나오면 사실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3개짜리는. 그러니까 생각해야 되는 게 많을 수 있어요. 미지수로 생각했을 때. 왜냐하면 2개짜리는 많아봐야 영역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A이고 B이고 쪼개지는 게 하나, 둘, 셋, 4개밖에 안 쪼개져. 최대 4개야. 영역 자체가 4개 이상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4개 초과가 안 돼. 그러니까 딱 4개까지만 생각하면 돼. 제일 많아도. 근데 만약에 얘가 이제 3개짜리가 집합이 3개짜리에 관계를 해달라라고 하면 아무래도 가장 많은 부분으로 쪼개는 게 얘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뭐 A, B, C, D, E, F, G, H 이렇게. 그럼 개수가 엄청 많아진다고. 갑자기 개수가 훨씬 많아져 버려. 그러면 쟤네들에 대한 영역들을 계산하는 거가 되게 복잡할 때가 많아. 여기는 셋 다인 거고 B는 2개, A하고 B만. D는 B하고 C만. F는 A하고 C만. 이런 식으로 해서 2개만 있는 거, 셋 다 있는 거, 하나씩 있는 거. 그 다음에 아예 없는 거. 이렇게까지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그걸 다 찾아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저 문제가 나오면 많이 어려워. 그런데 어쨌든 알긴 알아야 되겠지. 이거는. 그래서 그 문제 나오면 이런 건 써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써놓고 문제를 푸는 거야. 뭘? NA. 저기 나와 있는 거 MB. NC. 그래서 빼기. 교집합을 빼야 되죠. 그래서 N 얼마냐면 A 교집합 B. 빼기 N B 교집합 C. 그 다음에 빼기 N C 교집합 A. N C 교집합 A. 이건 빼고 마지막에 다 뺐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거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N A 교 B 교 C.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풀려. 그리고 이제 응용 문제들이 살짝씩 우리가 더해지는 건데 좀 많이 어려운 게 얘네들 A, B, C, D, F, G, H까지 해서 쟤네들 연립방정식 푸는 게 제일 어려워. 근데 그런 문제가 나오면 또 이제 뭐 그 문제에 특화된 방법들이 있겠죠? 그걸 너희는 좀 기억하면 되는 학교라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쟤들 왜 계속 잔대? 민정아, 안 돼. 석현아, 좀 이따 자. 좀만 이따 가자. 자. 나는 이런 문제 나오면 일반적으로는 식도 적어놓고 벤 다이어그램도 적어놓고 해. 둘 다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를 이렇게 쓱 놓고 여기가 NU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여기가 얼마냐면 28이야. 그 다음에 쓱 적고 A가 13이야. 그 다음에 쓱 적고 B가 12야. 뭐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얘가 뭐냐? 라고 물어보면 얘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얼마냐면 17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는 A 합집합 B 여집합을 구하라고 돼 있습니다. 즉, 이 바깥에 있는 애를 알고 있네. 지금 우리가 여기 바깥에 있는 애 이렇게. 요게 10장 잠깐만. 얘도 다 빼는구나. 얘가 17이야. 그럼 내가 A 교집합 B 여집합이 17이니까 얘를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야. 맞지? 얘가 17이니까 여기 딱 보면 얼마야? 11이겠네. 이렇게. 그치? 그럼 쟤가 11이면 나머지 우리가 할 수 있죠. 여기가 2개고 여기가 하나고. 뭐야? 맞아? 13, 14. 14? 바깥에가? 왜 이래?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 맞냐? 맞아? 왜 이렇게 숫자 크지? A 교집합 B가 훨씬 더 큰 숫자. 그래서 저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맞지? 28. 이거 숫자 틀린지만 봐. 맞지? 그래서 이렇게 그냥 벤 다이어그램을 가면 돼. 식을 막 세워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그때 식을 세우는 거고, 그냥 요 정도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이제 이 정도 해결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벤 다이어그램과 식을 적절하게 혼용해서 막 써야 돼. 그러니까 식도 알고 있어야 되고, 벤 다이어그램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보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런 것도 풀 때도 여집합과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막 이렇게 나와 있거든. 막 나와 있는데 필요한 공식은 너희들이 이게 외우는 게 아니야. 외우는 건 아까 그거 딱 하나로 좋게. 알았죠? 합집합 B. 얘네들은 그냥 다 유추. 내가 딱딱 보고 모양을 보고 내가 구하는 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거 다 외우려면 너무 외울 게 많아져.
알았죠? 왜 이렇게 너무 많아져? 한 번만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은 그려. 나는 우선은 눈에 보이는 걸 선호하는 편이야. 그래서 여기가 30이고 A가 있고 이게 17이야. 그 다음에 B가 있고 요게 22야. 이번에는 얘는 뭐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지 들어먹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6이란 소리야. 여기가 6이란 소리야. 그러면 뭐냐면 N A 합집합 B는 얼마냐면 6이니까 24야. 근데 걔는 어떻게 구하냐면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교비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면 17, 얘가 22 빼기 NA 교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39이니까 15 정도가 되죠. 그럼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7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A 차집합 B까지 쓱 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림하고 식하고 적절하게 혼용하면서 풀면 돼. 그리고 이제 풀다가 보면 알아. 뭘 알아? 여기가 23거 알았어. 내가 A 합집합 B가 23거 알았어. 여기가 얼마냐면 39야. 그럼 당연히 둘이 더해서 39가 아니잖아. 그럼 겹치는 애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그 녀석이 15만큼 차이 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하다 보면 이제 알아집니다. 저런 문제 나오면 땡큐 하지. 그치, 풀이법들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마무리됐나? 네. 이제 원소의 개수의 활용인데요. 활용은 똑같은 문제인데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면 문장을 읽고 그 A, B, C 이런 뭐 하면 됩니다. 그냥 똑같아요. 보통은 뭐 수학 나오면 수학을 A, 그 다음에 뭐 영어를 B 이렇게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장도 읽어보시면 되고 수학을 A, 그 다음에 영어를 B 이렇게 하면 되고 전체가 36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하면 돼. U 36 그 다음에 A가 얼마냐면 28 그 다음에 B가 32 둘 중에 어느 것도 하지 않은 학생이 3명 이렇게 3명 맞죠? 그러면 A 합집합 B는 N A 합집합 B는 얼마가 돼? 33이 되죠. 근데 와, 이 녀석 둘이 더하면 얼마야? 60, 27. 엥? 27. 네. 하나, 다섯.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다섯. 그러니까 수학만 하고 둘 다 숙제 많이 했다 사람은 많이 해주고 싶었나 봐요. 그렇죠? 둘 다 숙제한 사람을 많이 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숙제 모두 한 학생 수를 구하라. 27 이렇게 되죠. 그래야 33이 됩니다. 다 더하면 33. 알았죠? 이 영역 3개를 더했을 때 33이 되어야 되니까 중복되는 거에 대한 걸 우리가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둘이 더하면 60 맞지? 60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막 공식으로 안 해도 됩니다. 알았죠?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에서 영역을 다 채워 넣을 수 있으면 좋은 거야. 우리 민정이 오늘 되게 힘드네. 민정아, 뒤에 가도 돼. 뒤에 있어. 널 위해 준비돼 있어. 빨리 가.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8번인데요. 차집합과 뭐 저쪽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떤 반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반에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배구 동아리, 농구 동아리 선택할지 조사하는데 배구 동아리 선택한 학생이 17명, 농구 동아리 선택한 학생이 15명, 두 동아리를 모두 선택하는 게 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U가 있고 얘가 40이야. 그 다음에 A가 있죠. 얼마냐면 17이야. 그 다음에 B가 있죠. 얼마냐면 15야. 두 동아리 모두 선택한 학생이 5명이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그냥 너희들이 쓰면 돼. 여기가 17이야, 5야, 여기가 12야, 여기가 15야, 12야. 이렇게 끝. 그러면 싹 다 더하면 얘네들 다 더하면 얼마냐면 N A 합집합 B가 되죠. 그 녀석이 얼마냐면 15, 27. 그럼 저희가 40이니까 여기가 13. 끝. 이렇게. 됐습니까? 영역이 4개밖에 없으니까 그 영역 4개를 어떻게든지 내가 채워넣으면 되는 거야. 영역 4개를 숫자로 계속 채워넣는 거야. 생각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공식 지금 하나도 안 썼지? 공식 하나도 안 썼잖아. 그 공식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면 써야 되는데 그걸 공식으로 다 풀어내기에는 좀 힘들어. 근데 내가 이렇게 풀잖아. 그럼 얘들이 나중에 못 풀더라고. 내가 이렇게 풀면 나중에 못 풀던데
이 생각을 잘해. 네 가지 영역을 어떻게 채워 넣을 건지. 여기가 열리고 15. 근데 여기가 5야. 그럼 당연히 여기가 10이지. 뭐 그런 건 당연하지 않냐? 그 다음에 여기가 10이고 이거 다 더하면 27이야. 그게 A합 집합 B야. 그럼 외부는 13이야. 이렇게 하면서 끝내버리는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생각을 조금만 잘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됐죠? 잠깐만. 혹시 지금 졸린 사람들 깨봐. 안 돼. 그 다음에 정신 안 차리고 아, 나 저기까지 다 아는데 이런 사람들 다시 정신 차리고 집중. 이건 꼭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아마 지정문제 내실 겁니다. 여기 29번하고 30번은 지정문제 내실 겁니다. 그래서 혹시 체크하실 때 좀 중요하다고 해 놓으시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입니다.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입니다. 이거는 문제를 좀 보면서 가는 건데 너희들이 이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돼. 문제 보면서 다시 여기 위에 설명할게. 여기 세 그림 있는데 나중에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할 테니까 뭐 너희는 같이 보면 돼요. 아, 이렇게 하면 동시에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동시에 봅시다. 저 여기가 중요해. 이 멘트. 얘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 A 교집합 B의 최대값과 A 교집합 B의 최소값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졸리면 안 돼. 정신 차려. 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54번 숫자를 통해서 최종적인 결론 내볼게요. 얼마냐면 일단 36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가 얼마가 있냐면 22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가 얼마가 있냐면 18이 있죠. 그 다음에 A 교집합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자, 봐봐. 우선은 얘 둘이 더하면 얼마냐면 40이야. 그치? 야, 봐봐. 얘 둘이 더하면 일단 40이야. 전체를 넘어가 버려. 전체를 넘어가 버린다고. 안 된다고. 전체를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러면 가장 작게 여기가 얼마 있을 수 있냐면 4는 있어야 돼. 최소한. 알았죠? 4는 있고 여기가 얼마냐면 18이 되고 여기가 14가 되고 여기가 0이 되는 거야. 이런 케이스가 있는 거야. 그러면 딱 맞잖아. 32, 36 딱 맞다고. 알았죠? 이때 교집합이 제일 적어. 이때 교집합이 제일 적어. 교집합이 이때 제일 적어. 자, 이때 제일 적은데 제일 적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뭐라고 돼 있냐면 NA 합집합 B가 NA, NB 마이너스 이게 NU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 이렇게. NA 교집합 B가 뭐냐? 얘보다 크거나 같다. 얘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이게 NA 더하기 NB 빼기 NU인데 얘하고 얘를 더한 다음에 얘를 뺀 거야, 지금. 그치? 22하고 18하고 더해서 얘를 뺀 거야. 왜냐하면 얘보다는 교집합이 얘보다는 더 있어야 돼. 만약에 얘 두 개 더한 거가 전체 집합보다 크면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됐지? 그래서 NA하고 NB가 있는데 그 숫자가 NU보다 크면 저런 식이 반드시 성립한다 이 말이야. 물론 NA 더하기 NB가 NU를 넘어가지 않으면 당연히 그때는 교집합은 0도 될 수 있는 거지. 서로서가 가능하니까. 이해됐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러면 이걸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근데 너희들이 저렇게 잘 안 외워지거든. 해석은 저렇게 돼. NA에서 NB를 더한 다음에 NU를 빼면 돼. 그럼 이게 나머지잖아. 그치? 그게 중복되는 값이 있어주면 된다라는 뜻이야. 근데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외워야 돼. 여기 0이야 0. 이게 최소지. 음수는 없잖아. 음수는 없잖아. 그치? 음수는 없으니까 여기 바깥에가 최소일 때 교집합도 최소야. 즉 바깥에 0 때리면 돼. 바깥에 0 땅 때리고 나서 세 개를 딱 맞추면 되는 거야. 알았죠? 바깥에가 얼마? 여기 A 합집합 B 여집합이 0이 되면 얘도 최소가 되는 거야. 여기가 0일 때 얘가 최소가 되는 거야. 한 번만 해볼게 더. 진짜 그런지 봅시다. 여기가 36이고요. 그 다음 여기가 A가 22고요. 그 다음에 B가 18이고요. 그 다음 여기가 1 하나의 카운팅을 올려. 1 하나 올려.
하나 올리게 되면 얘는 40으로 똑같거든. 그치? 근데 얘는 35로 줄어드니까 교집합이 5가 나와야 돼. 그래야 맞겠지. 왜냐하면 A 합집합 B가 35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얘가 5가 되고 얘가 얼마가 돼? 17이 되고 얘는 얼마가 되냐면 13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얘가 하나 올라가니까 교집합도 하나 커지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따다다당 가서 언제가 교집합이 제일 커지냐라고 물어보면 이렇습니다. 누구? 작은 애가 큰 게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A가 22니까 B가 모두 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야. 이것보다 교집합이 더 커지지 않아. A가 22고 B가 18이야. 그럼 18보다 교집합이 더 커지지 않는다 이 말이야. 알았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얼마였냐면 36이었으니까 얘가 22가 되고 얘가 14가 되는 거죠. 따라서 다시 여기 바깥에가 최대가 되면 그때 교집합도 최대가 됩니다. 근데 교집합이 최대가 되는 거가 먼저이겠지. 다 작은 애가 큰 애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작은 애가 큰 애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 아, 교집합이 또는 바깥에가 하나씩 늘어나면 이렇게. 알았죠? 아니면 바깥에가 늘어난 거지. 0, 1, 14 이렇게. 얘보다 더 늘어나진 않아. 알았죠? 14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교집합의 최대는 쉬워. 너희들이 기억하기 때 편하단 말이야. 왜? 작은 애가 큰 안에 들어가면 그게 제일 큰 거거든. 그럼 그때 A 합집합, B 합집합도 제일 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최소일 때는 여기가 0일 때 교집합도 최소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정리해놔. 54번은 이런 식으로 정리해놔. 너희들이 나중에 이 문장을 보면 잘 몰라. NA 합집합, A 교집합 B는 NA하고 NB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작은 쪽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저 문장으로 써져 있으면 잘 모른다고. 저 문장으로 써져 있으면. 그래서 너희들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얘도 난 완벽하게 마음에 들진 않는데 아니야. 아, 그렇지. 완벽하게 마음에 안 드는데 원래는 이런 거잖아. 저 식으로 절 거면 NA 교집합 B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미니멈 NA NB 원래 이렇게 적혀 있어요. NA하고 NB 중에서 작은 것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저렇게 그냥 쓰면 되지.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U 이렇게 얘보단 크거나 같다. 원래는 이제 이 식은 이렇게 적히는데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제일 작은 거는 바깥에 0일 때 교집합이 최소가 돼. 그 다음에 여기가 나머지 하나가 들어갈 때 그때가 최대가 돼.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되고 식으로도 얘 수정해놔. 이렇게 여기 식 있잖아. 여기 식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녀석을 통째로 이렇게 수정해놔. 그 밑에 줄에다가 이게 더 좋아. 미니멈이란 말은 작은 거 선택한 소리야. NA하고 NB 중에 작은 숫자 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알았지? 맥스 하면 큰 걸 고른다. 뭐 그런 선택지야.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정리 좀 해봐. 잠깐 정리해라. 쫄지 말고. 안 돼. 이건 나오면 최대 최소 중에서는 쉬운 거 야. 그래서 일단 제발 쫄지 말고 정리해라. 제발 제발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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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라. 제발 제발 정리해라. 약 먹었어야 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좀만 더 하면 끝나니까요. 좀만 참아봐. 한 5분 정도면 끝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똑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56번입니다. 이제는 문장으로 나온 거야. 옆에는 식으로 나와 있고 이제는 문장으로 나온 거야. 정리 다 됐지? 지워도 되지? 지워도 되지? 한번 보자. 저 문장으로 나와 있는 것 좀 봅시다. 뭐야? 왜 물이 저기까지 날아가 있냐? 봐봐. 어느 학급에
30명을 대상으로 두 소설가 A와 B의 작품이 있고 A의 작품 읽은 학생 17명, B가 15명 모두 읽은 학생의 뭐 그쵸. 봐라. 이렇게 돼 있지. 유지 30이야. 최대값이 편해. 17명 안에 15명이 들어가 있으면 돼. 최대. 그쵸. 맥스. 얘가 맥스야. 그 다음에 최소의 모양을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A가 있고 B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가 30이야. 여기가 0이면 된다고. 여기가 0일 때 그러면 둘이 더하면 얼마냐면 17하고 15니까 32야 2야. 여기가 15고 여기가 13이야. 최소. 0일 때 교집합 구한 게 최소. 그 다음에 요때 하나가 하나 안에 들어갈 때 가장 커. 이렇게 일단은 기본 문제를 이해를 해야 돼. 알았죠? 요 정도. 그래서 기본 문제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발. 여기 중요하다. 너희 아마 교재에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올 거야. 이 문제 훨씬 더 어려운 게 나올 거야. 알았지? 그래서 우선은 2개짜리 이렇게 기억을 해줘야 돼. 2개짜리 기억을 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거는 어쩔 수 없어. 공식수. 잠깐만. 근데 야, 이런 애들이 있어. 공식이 이거잖아. 위에 거 공식인데 얘 봐봐. 얘 비교집합 C가 공집합이다 라는 표현은 정신 차려라. 이렇게 다들 비교집합 C가 공집합이다 라는 소리는 이 말하고 똑같아. A교집합, B교집합, C도 공집합이야. 이미 B하고 C가 공집합이니까 A교집합, B교집합, C는 있을 수가 없어. 왜냐면 얘가 공집합이잖아. 그러면 A교집합, 공집합은 여전히 공집합이거든. 그래서 얘가 0이 돼.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할 때도 이런 부분을 꼭 생각해 주면서 식을 써줘야 돼. 알았지? 그러면 여기 마지막 얘가 얼마라고? 0이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얘도 0인 거고. 근데 나머지 이제 합집합하고 합집합을 가지고 내가 A교집합 B하고 A교집합 C를 따로 구해줘야 되는 거지. 이건 공식으로 구하면 돼.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거야. 얘들이 이런 거 가끔 모를 때가 있어. B교집합 C가 공집합인데 A교집합 B교집합 C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 이건 가능하지. A합집합 B하고 NA하고 NB를 가지고 문제를 풀고 A합집합 C하고 NA하고 NC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됐냐? 요 정도까지 보면 일단은 집합이 마무리가 돼. 알았지? 집합이 마무리가 돼. 그래서 우리 책도 끝나. 우리 책도 끝나. 근데 2권이 있어. 근데 우리 책도 끝나. 알겠죠? 여기까지입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